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발 이슈도 중국 관련된 알리바바 이슈로 시작을 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네. 중증시 오늘은 조금 쉬어감이 있었으나 최근 상승을 보면 정말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 기술력도 있지만 네. 그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도 지금 그 진짜 투자금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유동성을 막 넣어서 상한가가 진짜 매일매일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상한가가 나오는 분위기가 나오면요. 말려도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돈이 몰려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도 한알령 관련 이슈가 참 쉬고 있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보여줬거든요. 다 이 중국 관련주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에 대한 흐름 체크하시면서 중국 관련주들, 중국 시장에 대한 관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건 우리 전태령 파트너 하면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좀 모여있는 ETF도 많이 좀 보시잖아요. 네. 자, 중국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로 보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혹시 ETF 관련해서 볼만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나라 증시도 앵커님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10개 중에 진짜 한두 개밖에 안 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종목보다 ETF를 좀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인데 빅테크 30여 개 종목을 합쳐서 나오는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중국 투자하고 싶은데 야, 내가 진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이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이름이 어려우니까 코드 번호로 말씀을 드리면 371160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과거에 중국 증시가 좋거나 관련 빅테크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그렇네요. 더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모르겠다. 우리 시장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오르니까 그냥 중국 증시나 할란다라고 하시는 분은 종목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현 구간대에서 8,600원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8,900원 돌파하면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 저희 우리나라 증시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이렇게 중국 증시든 글로벌 증시처럼 헐헐 날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ETF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GSPN셀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잠깐 봤더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지주사로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이 GS 리테일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네. 호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한알령 관련 이슈이고 이제 요번에 무비자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밀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상승하다가 밀릴 것으로 예상도 해보는데 정말 밀릴 것처럼 보여줬지만 어제의 음봉을 그대로 먹는 양봉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런 종목이 좋다라고 봐요. 어려울 때 상승하는 종목.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한알령 이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GSPNL도 현 가격대에서 일단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47,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2,000원이 돌파를 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돼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다시금 이제 중국 이슈, 무비자 이슈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제가 엄청 바랬어요. 왜냐면 어제 이 파라다이스가 음봉이 나오길래 안 된다, 상승해야 된다, 한알령 상승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 무조건 이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파라다이스뿐만 아니고 한알령 관련 이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테마적으로 움직여줘야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양봉은 다른 섹터에도 돈이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죠. 정고점 구간에 시장이 약해도 밀리지 않은 이 파라다이스가 2만 원을 지지해 주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22,0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다시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CJ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온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 매출 관련된 이야기들,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네.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 요즘 CJ가 올리브영 오프라인 외국인 매출 비중이 30%나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어려운 정말 불경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한번 상승해주고 옆으로 쭉 횡보해주는, 우리가 진짜 주식 일부에서 우리 심재욱 앵커님하고 제가 공부하고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한데 근데 좀 약하긴 해요. 급등주는 아니고 실적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전고점 7월 14일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슬금슬금 살살 올라가주는 이 모습이 혹시나 시장이 조금 더 받쳐주면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15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기술적 반등에서 그대로 치고 가서 추세, 이 CJ처럼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16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16만 5천 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CJ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S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최근에 이제 OLED 관련 이슈들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 OLED 퇴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데 저도 한번 상승을 하고 단기 이익 실현 매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도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끼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봤고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슈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OLED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급등 형태이지만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지킴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S캠을 6천 원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6,400원 돌파하면 이 흐름은요. 추세가 아니라 급등형의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시장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관련해서는 뭐 LG엔솔, 삼성 SDI,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에 참가했다. 근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ESS 이외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최근 강조가 나온 이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맞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관련해서는 되게 장기적인 관점이긴 한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우리 시장 하락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이 없으실까 봐 제가 오늘은 진짜 업해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 미리미리 종목이라든지 업종 공부를 하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 SS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적인 측면 잘 체크해 보시면 다시 한 번의 급소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장으로서의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추세를 좀 잡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발 유럽 쪽에 좀 매출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었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들이 좀 여파가 있었을까요?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뭐 테슬라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제 시장에서 발목 잡고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정말 주가도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행인 것은 내려오고 나서 지금 변곡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ESS 전환으로 하반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2차 전지하면 항상 전기차랑만 연결이 됐거든요. 지금 아예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새로운 먹거리가 좀 생겨서 투자자들이 뭔가 이렇게 저점에서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종들과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유행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 구간에 변곡이 있었다. 그래서 시장만 돌아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발목 잡고 끌고 내려왔던 2차 전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은 34만 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35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여타 방금 보셨던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상승 흐름이 바닥권에서 좀 나온 이후의 시어감과 삼성 SDI 그렇게 올라온 것도 많지 않았는데 시어감은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이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 참가 ESS 그 북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ESS 산업은 집도 그렇고요.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요. 공장도 그렇고요.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미래의 먹거리는 몇 개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삼성 SDI의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역시 조정을 주면서 우리 코스닥 하락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네.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변곡과 하방 경직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19만 5천 원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다시 변곡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21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두 종목의 대장주의 흐름을 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 바로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관련이 있고 ESS 뭐 상승 흐름이 좀 제법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시장 눌림에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런 업종,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안 좋으면 업종이 떨어지고 업종이 안 좋으면 이렇게 종목이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요. ESS 배터리백이라든지 전자통신 기기 부품을 제조를 해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KT-NG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이슈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는 끼가 있고 변동성이 커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면 다른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 움직일 때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도 좀 컸죠. 네. 현 구간대에서 반등을 주려고 하는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7,000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7,6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추세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DK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5G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CB 관련해서도 그렇고 ESS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면 추세를 좀 돌렸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안 밀립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안 밀려요. 관련주로서도 조정을 줘야 되는데 상승을 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연속적인 수급을 좀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역시나 스마트폰용 그 연성 인쇄기로 그러니까 그 관련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나 모멘텀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눌림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수급적으로 괜찮다. 근데 이 종목은요 등락폭이 커요. 그래서 저는 추세형으로 얘기했지만 약간의 급등의 끼도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DKT는요 지금 보이시는 8,000원 가격대 있죠. 네.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정고점 매물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3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내일 그리고 모레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사마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MLCC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업황 회복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삼성전기라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슈팅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대부분의 MLCC 관련주들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원한 슈팅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진짜 주식 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 콘덴서는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미 공부를 했고 지금 네. 시장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 우리가 좋은 포인트에서 공부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서 밀렸지만 큰 밀림 없고 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양봉을 보여줬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고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그랬을 거예요.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맨날 만년 2등이었던 삼성그룹주였는데 오늘 너무 좋다라고 했거든요.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수익을 줄지, 그리고 제2의 HJ중공업이라든지 XTX 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막 콘덴서는 이 가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가격이냐면 바로 3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32,0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급등하고 나서 오늘 종가가 31,650원이거든요. 내일 시작가가 그 위에서 움직이면 그거는 급등의 연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령 파트너가 최근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일단 전력기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관세 영향은 제한적으로 좀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주식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떠냐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이트 시그널을 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전력기기 관련주는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도 추세적으로 좀 달려가다가 최근 시장 흐름에서 정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현 구간대에서 오늘 양봉은 좋아요. 만약에 오늘 양봉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거는 하락 추세였을 수 있는데 오늘 양봉이 상승 가능성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추세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산업 전망을 볼 때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예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배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력, 구리, 전선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ESS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면 나중에 선행지표로 가기도 하고 후발주자도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께서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LS 일렉트릭은요. 27만 6천 원을 지지를 하는지 30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최근 어제 방송에서도 이런 패턴들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패턴인데 지금 구간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만약에 시장이 꺾이면 당연히 밀립니다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밀리지 않는 모습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에서 좋은 모습들,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주에서 실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거운 주식 아니야? 그래서 그냥 뒤로 미룰 게 아니고요. 이러한 관련주를 보면서 그다음에 급등주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49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51만 원이 돌파하는지, 그래서 추세형으로 가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만 이 종목 추세만 좀 보더라도 지금 방향성이 약간 모호하다.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강해서 여기서 장대 양봉만 좀 나와주면 여기서 약간 치고 갈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국전력이 워낙 무거운 주식이니까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요. 전기인상 요금 필요성 언급이 되면서 가격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등해 준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전력이 가려면요. 37,000원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신규로 보겠다라고 하면 37,000원 돌파하는지를 꼭 보시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언급이 많이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상단 구간에서 지금 자리를 좀 모색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 요 효성중공업은 요 구간에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가격만 적으세요. 가격만.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120만 원 지지가 되는지 보고요. 130만 원 돌파하면
새로운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가격만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LS가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 빠졌다가 다시금 V자 반등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LS 관련 이슈의 모회사니까 네. 최근에 가와만사성, LS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우리가 단기 모드가 아니라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거기에 맞춤형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전력설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가격 체크를 해드리자면 16만 8천 원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8만 원을 돌파하는지만 보시면서 관련주들을 쭉 훑어보시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 흐름 강한 친구가 더 강해진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바로 그럼 제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기 여러분들께 제가 삼성그룹주인데 맨날 만년 2등이었는데 지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공부를 했어요. 이런 종목은요 진짜 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황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너무나 지금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가격 설정해 드릴게요. 16만 9천 원 지지가 되는지 17만 6천 원이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신고가 종목은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 좀 아쉽지만 오늘 상승 흐름은 정말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어렵거나 슬프거나 즐거울 때마다 이렇게 불뚝불뚝 솟는 이 힘. 그래서 이 현대위아도 지금과 같은 정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위아에 대한 이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동형 화력체계 공개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방산 전시회 이슈도 있고요. 따라서 5만 3천 원 지지가 되는지 보고 5만 5천 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FS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구간을 보냈다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반등을 좀 모색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도 최근 신고가를 좀 내주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앞전에는 좀 추세형이면 급등형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약간 변동성이 있으니까 천천히 추세적으로 한번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나 그 자외선 관련 이슈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도 소재 관련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급등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 반도체가 열리면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4,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26,000원이 돌파하는지 추세형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는 종목은 파인엠텍이 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제법 수익도 좀 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신고가 시원하게 냈네요. 나중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우리가 이때 공부했고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폴더블폰 관련해서 연내 출시 준비 소식이 있는데요. 재료가 소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700원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14,000원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바로 BM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BMT도 일단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좀 내주는 모습. 강한 한방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역시나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밀림 없이 그대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래도 특별히 신고가 종목 중심에서 체크를 했어요. 네.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일수록 조정 줄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BMT 같은 경우는 조선업 관련 이슈, 반도체 관련 업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를 체크를 해봅니다. 11,200원 지지가 되는지 11,800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이 BMT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우리가 또 어떤 급등주를 찾아야 할지
급등주 시그널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 쪽에서 좀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기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 종목들은 급등기가 있으니까 제가 차트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 우둠지팜인데요. 아, 이거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 아닌가요? 맞아요. 오늘 네.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과거에도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요번에 쭉 내려오다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슈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농림부에 대한 스마트팜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 이슈도 있는 그런 네. 모습이라 요번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올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00원 지지가 되는지 1,900원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급등주 시그널 나온 종목은 화일약품이 되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끼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좋단 말이에요. 네. 제가 ABL 바이오라는 추세적인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은 급등기 있는 종목들 했어요. 이틀 동안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 꼬챙이를 위에 매물대를 허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최대주주 오성첨단 소재의 지분 확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1,170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25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관련 종목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현대약품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9월 바이오가 선방을 해준다면 급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좀 끼 있는 종목들 들고 오신 것 같네요. 네, 바이오주를 우리가 그전에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면 현대약품은요, 급등기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 그대로 나오는데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움직였다가 횡보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네. 여기에서 거래량만 터지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중요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법상 3,800원이 지지가 되는지 4,000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산업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밀려요. 이게 안 밀리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저희가 여기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이슈를 왜 체크해드리고 싶었냐면 네. 진짜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무거운데 흐름이 약간 급등기, 끼 있는 종목으로 변동성이 움직여줘요.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왜 밀리지 않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앞으로 뭐 OLED 관련 이슈도 있고 아이폰 관련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실적적인 측면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무거운 주식이지만 급등주 시그널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즘 어려운 주식에도 아주 강해서요. 11,500원 지지가 되는지 네. 12,3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널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내일장 이슈 픽으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픽 종목 어떤 종목들이 선정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H 바텍입니다. 최근에 AI 로봇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강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의 픽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안트로젠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도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IT센 글로벌인데요. 이렇게 사상 최대의 반기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요. 지금 좋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차트를 통해서 이 세 종목에 대한 주식 분석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H 바텍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폴더블 관련해서 파인엠텍이라는 종목도 봤다시피 이 종목도 오늘 멋진 모습을 좀 이어줬네요. 네, 어려울수록 전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현재 보면은 네. 매출 증가도 있고 전고점 구간에서 두 번째 돌파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 이번 주에 12,900원이 지켜지는지 14,000원 돌파를 하는지에 따라서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이오 역시나 관련해서 종목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달 어떻게 좀 매기가 많이 쏠릴까요? 줄기세포 치료제이고 지금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단점은 실적이 흑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너무 길어지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안 좋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작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다시 그 직전에 전고점 돌파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25,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26,500원 돌파하면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픽 종목은 IT센 글로벌. 역시나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상승 흐름이 좀 나왔을 때가 선반영이라고 여기셨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이 좋아도 매일 상승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상승을 줬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거기다 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혹시나 하반 경직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500원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18,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인데 약간 급등기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